안녕하세요. 여러분, 81세 내과 의사 이옥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년 받는 건강검진을 당연히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싼 돈을 써도 안심할 수 있으면 그게 낫다. 혹시 모르니 다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요. 특히 70대 초반의 박미자님은 매년 종합검진을 꼬박꼬박 받다가 불필요한 검사 결과에 덜컥 겁을 먹고 건강염려증까지 생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불필요한 불안에 갇혀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검진 항목을 걸러내 수백만 원을 절약하는 법, 정말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팁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수많은 사례 중에는 검사 때문에 병이 생긴 것처럼 불안해진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81세 의사로서 솔직히 고백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4가지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심장 초음파 증상 없으면 돈과 불안 낭비.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 판막 이상, 혈류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상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강한 분들에게까지 정기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박정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에도 매년 꼬박꼬박 최고급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지에 대동맥 판막 석회화라는 소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글쎄, 박 씨는 이 소견 하나에 그만 세상이 무너진 듯 불안해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제 심장이 고장난 건가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사실 대동맥 판막 석회화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 말이죠. 증상이 없는 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소견 한마디에 그만 운동을 끊고 계단 오르기도 무서워하며 외출도 꺼리셨습니다. 결국 운동 부족으로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멀쩡한 사람이 검사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은 셈입니다. 또 다른 분, 72세 김은영 씨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김 씨는 심장 초음파에서 심방벽 두꺼움이라는 말을 듣고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달 병원을 찾아 제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죠? 라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진과 제 설명을 듣고서야 노화로 인한 정상 범위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그제야 긴 한숨을 쉬시더군요. 결국 불필요한 검사가 김 씨에게는 몇 달간의 불안과 스트레스만 안겨준 셈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를 모두 질병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왜 심장 초음파가 불필요할까요? 비용 부담 심장 초음파는 한 번 받는데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무증상인 분들에게 매년 이 돈을 쓰는 것은 아깝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제철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를 사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위양성 가능성 아주 미세한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실제 질병으로 오해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장기인 만큼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대부분 실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의학 용어 하나에 마음 졸이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적 권고 미국 심장협회 ACC와 대한심장학회 같은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괜히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학계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것이 환자에게 이롭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심장 건강을 위한 현명한 생활 팁. 심장 초음파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매일 30분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네 한 바퀴를 활기차게 걷는 습관, 그리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니까요.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연어, 고등어, 삼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도 챙기고 불필요한 걱정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강은 없습니다. 둘째, 뇌 MRI, 고가 검사보다 습관 관리가 먼저. 뇌 MRI는 뇌의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보여주고 MRA는 뇌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뇌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두통, 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급감 같은 명확한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받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옥순 씨는 늘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받던 중 뇌 MRI에서 2mm 크기의 아주 작은 동맥류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의사는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 정기적으로 관찰하자고 설명했지만 이 씨는 그날부터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아. 언제 터질지 몰라 외출도 무서워라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동맥류 하나가 이옥순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셈이죠. 결국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진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67세 최윤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만성적인 두통이 있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혹시 몰라 뇌 MRI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작은 뇌 백질 변화가 발견된 겁니다. 이 변화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소견인데 최 씨는 이 작은 글자 하나에 뇌졸중이 곧 올 것처럼 걱정하며 매달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잠까지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결국 뇌 MRI 검사 자체가 최 씨에게는 후유증처럼 불안으로 되돌아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이지만 너무 예민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뇌 MRI 왜 불필요할까요? 치료 필요한 이상 발견율 미미무증상인 분들이 뇌 MRI를 찍었을 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99%는 괜한 걱정만 늘리는 셈이죠.
심지어 아주 작은 뇌경색 흔적 같은 것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괜한 걱정만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 뇌 MRI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 돈이면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지 않을까요? 검사 자체의 불편함 MRI 장비는 매우 좁고 시끄러워서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검사 자체가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검사 도중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좁은 통 안에서 30분 이상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한 현명한 생활 팁. 뇌 건강은 뇌 MRI 촬영보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뇌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것도 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니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뇌가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관리의 영역이지 검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취미 활동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PET-CT, 스캔 방사선보다 무서운 불필요한 공포. PET-C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몸속 암세포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암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검사죠.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암을 미리 찾아내겠다며 무턱대고 PET-CT를 받는 것은 마치 작은 모기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74세 강동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강 씨는 평소 건강 염려증이 심해 매년 암 특화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PET-CT에서 갑상선 대사 증가 소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사는 염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강 씨는 혹시 암일까봐 덜컥 겁이 나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강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면서 체중이 5kg이나 줄었습니다. 암 공포에 시달리느라 멀쩡한 몸이 병들어 버린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강 씨의 가족들도 함께 불안해하며 온 집안에 먹구름이 끼었던 기억이 납니다. 65세 장미 씨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PET-CT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유방 부위에 염증성 변화가 암 의심 소견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유방 초음파, 조직 검사 등 3차례에 걸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장 씨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검사 후 남은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수백만 원의 고가 비용뿐이었습니다. PET-CT는 질병을 찾는데 유용하지만 무증상인 경우 오히려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ET-CT, 왜 불필요할까요? 과도한 방사선 노출 PET-CT 한 번의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 흉부, X선의 70배에서 100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암을 찾으려다 암 위험을 높인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방사선 노출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낮은 암 발견율 무증상 일반인의 PET-CT 검진에서 실제로 암이 발견될 확률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염증이나 양성 종양 등 암과 무관한 소견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작은 소견들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바늘 자국과 긴 기다림, 그리고 마음 졸이는 시간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리적 부담 모호한 검사 결과는 환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혹시 나도 암일까 하는 걱정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시작한 검사가 역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암 예방을 위한 현명한 생활 팁. 암 예방은 고가의 PET-CT 검사보다 일상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가공식품,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은 검사로 발견하는 것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역시 면역력을 높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갑상선 초음파. 작은 결절에 흔들리지 마세요. 갑상선 초음파는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결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 체중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가족력도 없다면 매년 갑상선 초음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66세 최미자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던 분입니다. 어느 해 갑상선 초음파에서 3mm 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의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양성 결절로 보이지만 크기 변화를 보려면 1년 뒤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그날부터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도 갑상선암 아닐까? 수술해야 하는 건가? 라며 멀쩡한 몸을 붙잡고 걱정만 쌓아갔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갑상선암 관련 정보를 찾아보느라 눈이 침침해질 정도였다고 하셨죠. 결국 몇 달 뒤 재검사 결과 역시나 양성 결절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간의 불안감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또 다른 분, 60대 김성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5mm 크기의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을 듣고는 불안한 마음에 1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크기가 변하는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더욱 불안해하셨죠. 의사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과 관찰을 권한 것이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작은 변화조차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괜히 검사받았다가 1년 내내 마음 졸이며 살았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갑상선 초음파, 왜 불필요할까요? 과잉 진단의 문제. 현대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작은 결절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mm 미만 결절의 95% 이상은 양성입니다. 즉,
암이 아니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발견된 작은 결절 때문에 과도한 걱정이나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의 작은 결절은 성인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소견입니다. 불필요한 추가 검사 유발 작은 결절 하나 때문에 피검사, 조직검사 등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킵니다. 의학적 권고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와 대한내분비학회 같은 전문 기관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 진단과 치료를 막기 위함입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생활 팁.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특별히 요오드가 너무 많은 음식김, 미역 등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갑상선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 주위의 불편함이나 혹이 만져지는 등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만 전문의와 상담하여 갑상선 초음파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자가 검진으로 목 앞부분을 만져보며 변화를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기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한 건강검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3가지 중요한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점 증상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별한 두통이나 마비, 체중 감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의 명확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의 정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있다면 주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미리 모든 것을 검사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증상에 대한 걱정만 키울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점 가족력과 위험 요인 체크 건강검진은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특정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나 역시 그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특화된 검사를 미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등 특정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막연한 불안감에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점 비용 대비 이득 MRI, PET-CT 같은 고가의 정밀 검사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검사에 막대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검사를 받음으로써 얻게 될 의학적인 이득이 비용을 상회하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싼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늘리고 주머니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검진은 현명한 투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4가지 기억하시죠? 심장 초음파,
뇌 MRI, PET-CT, 스캔, 갑상선, 초음파. 이 검사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절한 증상이나 의학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막연한 불안감에 혹은 남들이 다 받으니까 라는 이유로 고가의 검진을 받는 것은 오히려 건강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검사가 아닌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만듭니다.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적절한 운동,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비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꾸준히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지내시더군요. 여러분,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평생 건강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